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패키징TV 이가연 아나운서입니다. 올패키징TV 시청자분들을 찾아뵌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한 후 그 다양성과 전문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패키징TV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패키징 뉴스를 매주 시청하시면 시청자분들의 사업과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패키징TV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1월 3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열대에 유사한 제품이 많을 때 눈길이 가는 패키지가 제품만큼 중요해집니다. 패키지는 소비자 구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패키지는 제품의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잠재 구매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에는 약 7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효율적이고 멋진 패키지는 소비자가 더 빠르고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고, 눈길을 끄는 패키지 디자인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품 결정의 최소 3분의 1은 개인 취향과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패키지가 제품 자체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심을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올바른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친환경적 패키지라 말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패키지는 오늘날의 고객에게 인기가 높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패키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보호이고 기능적인 편리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패키지를 통해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패키지를 볼 때 브랜드 이름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프링글스, 페르로쉐 등의 패키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내 중소식품 기업들도 패키징을 통한 브랜드 확장, 나아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의 사용금지 규제 제외 등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11월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변경은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사실상 철회한다고 발표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일회용품 관련 사업의 희비 역시 엇갈렸습니다. 이처럼 환경적 측면에서의 규제와 현실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는 주제로 내년 5월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인쇄기술 박람회 드루파 2024에서 만날 수 있는 인쇄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닥, 후지필름 등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름을 날리던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필름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패키징 산업에서 인쇄 기술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포장재는 그라비어 인쇄, 종이와 판지는 오프셋 인쇄, 골판지 상자는 플렉소 인쇄 등 재료별로 인쇄 방식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포장, 종이, 판지, 골판지 등 재질을 불문하고 디지털 인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디지털 인쇄는 패키징 재질을 구분하지 않고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냅류는 종형 필로우 방식과 열봉암, 히트실링 등의 공정을 거쳐 패키지가 완성됩니다. 농심 스냅류에 적용된 엔드실링 면적을 축소한 착한 패키징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엔드실링의 면적은 패키지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mm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심은 스낵 패키징의 실링 면적을 10mm로 해 패키징 사용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다른 회사의 스낵류 제품의 경우 실링 면적이 최대 25mm에 달합니다.
이번 농심의 최소화된 엔드실링 면적은 농심의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대한 노력과 기술력의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고도의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원천 감량한 패키지를 선보이길 바랍니다. 최근 유럽의 환경 및 소비자 단체가 페트병 음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100% 재활용, 100% 재활용 가능 등의 문구를 게재한 코카콜라, 네슬레, 다농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 재활용 등의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해 일회용병을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환경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재활용을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실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순환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은 지구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소비자가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뚜껑과 라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00% 재활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이 환경 친화적임을 암시하는 자연 이미지와 녹색 이미지를 제품에 기재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고 한번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가 완전히 재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페트병 재활용과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페트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품 문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류 역사를 소재, 재료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눌 수 있고 20세기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플라스틱이 최근 인류애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시대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함께 공존하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플라스틱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폴리프로필렌은 약 161만 톤, 폴리에틸렌 159만 톤, 폴리염화비닐 약 102만 톤, 폴리스테린은 약 16만 톤이 생산됐습니다. 다양한 이종 산업의 결정체인 패키징 산업을 더욱 잘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패키징 기업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업은 올 패키징 프렌즈 기업인 실리카겔 전문 제조사 썬겔입니다. 김, 건조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실리카겔 파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실리카겔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제품이 습기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실리카겔은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만큼 다양한 크기, 형태가 있는데요. 썬겔은 국내 최대 제조 설비를 갖추고 고객 맞춤형 실리카겔 제품을 제공하며 국내 실리카겔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썬겔은 다양한 제품을 높은 생산성으로 유연하게 제조하기 위해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다품종 중소량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된 썬겔은 시장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상응한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김포 하군산단에 신사옥을 마련했고 김포, 화성, 부천 공장에 최적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현존하는 모든 실리카겔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사용하는 일반지 실리카겔, 스틱형 실리카겔, 페트형 실리카겔, 부직포 실리카겔 등 일반 실리카겔은 물론 편의성과 위생성이 뛰어난 캡슐형 실리카겔, 친환경 방습제 내추럴겔, 에틸렌 가스 제거제, 산소 흡수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썬겔은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임직원과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신 설비 등을 바탕으로 3,000개 이상의 거래처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썬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세미나,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올 패키징은 2023년 마지막 교육으로 배워보자 플라스틱 용기 교육을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올 패키징 교육장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진공, 압공, 사출 등 플라스틱 용기 성형 방법을 비롯한 관련 가공 기술, 플라스틱 용기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제조업체 방문을 통해 금형 제작, 용기 성형 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올 패키징 관계자는 올 패키징은 포장기사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골판지 연포장 등 다양한 포장재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2024년에 진행될 다양한 올 패키징 교육에 많은 포장인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진행되는 배워보자 플라스틱 용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모색하는 포럼이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위원회 주최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워커힐 호텔 워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와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식품업계의 노력, 비욘드 플라스틱과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의 준비, 리유저블 패키징, 친환경 패키징 소재와 활용 등이 소개됩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의 흐름과 발전을 확인하실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국내 중소패키징 기업의 미래, 인력난과 생산 차질입니다. 올 패키징은 국내 패키징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하며 다양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고자 하는 패키징 기업들은 올 패키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패키징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인력난입니다. 패키징 산업의 제조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젊은 근로자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순위가 내려가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최소 5년, 10년 후 미래를 그려봐야만 합니다.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만 고민을 하게 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문제라고 해도 누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현 상황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2024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패키징 기업과 종사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11월 3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